안녕하세요. 수용쌤입니다. 오늘은 계야문화, 첫 번째 시즌이죠. 몰과 양록 파트 한번 나가볼 텐데, 계야문화는 뭐 친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좀 센스 있게 계야문화 이렇게 한번 지어봤고요. 사실 이제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는 사실 개념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개념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은 좀 설명을 안 할 거고요. 기초적인 개념은 뭐 알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적용해야 되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일몰의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수와 분자수의 관계, 우리가 이제 고득점 문제를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양론 파트의 이제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죠. 물질의 양에 따라서 비례 관계를 어떻게 잡을 거냐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에 이 몰과 양론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죠. 분자량. 이 분자량을 어떻게 구할 것이고, 이 분자량을 통해 뭐 원자량을 유도하고, 분자량을 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좀 격가지 내용들이에요. 지금 한 개의 양과 일몰의 양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뭐 원자량 기준 변화, 그리고 압력 변화와 피스톤, 화투스럽지만 화원 수준에서 좀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는 볼 텐데요. 우리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다루도록 합시다. 그리고 5, 6, 7에 대한 얘기는 또 이제 추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일몰의 양에 관련된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 파트는 이제 몰과 양론 파트죠. 우리가 일단 이 몰 단원에서 배우는 양에 관련된 얘기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개수, 질량, 부피에 관련된 양이 있고요. 이런 양들을 몰과 상호전환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몰이란 아주 작은 입자들이죠. 원자나 분자, 뭐 이온 등을 세는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대략적인 얘기는 다들 알 거예요. 그냥 몰도 하나의 물질을 세는 단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몰과 양을 상호 전환을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밑에 나와 있는 개념이죠. 어떤 몰수와 양이 있는데 이 수와 양을 전환하는 방법은 그 단위값인 1몰의 양을 곱하거나 나눈다라는 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수와 양에 대해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개념적으로는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는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수와 양에 대해서 먼저 수와 양적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 개수하고 양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한 개의 양이나 한 개의 양을 곱하거나 나눈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탁구공 한 개에 3g이 있어요. 탁구공이 3개 있으면 9g이다 라는 건 모두가 알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쌤이 탁구공 한 개 3g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탁구공 3개에 탁구공 한 개의 질량인 3g 단위값을 곱해준 거죠. 한 개의 질량을 곱해주면 9g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9g이 있을 경우에는 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얘를 한 개의 질량이 3g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적 관계는 생각보다 잘 하는데요. 이게 몰이 나오면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개수와 양을 통해서 단위값을 곱하거나 나누면 수와 양적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기본 개념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건 뭐냐면 뭐 이런 얘기죠. 농구공이 5개가 있어요. 내가 얘가 몇 g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당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요. 농구공 하나의 질량이 얼만데 그걸 알아야 몇 g인지 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반대로 농구공이 150g이 있대요. 얘 농구공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농구공 한 개에 몇 g인데 라는 생각이 당연스럽게 들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몰과 양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CO2가 132g이 있어요. 내가 몇 몰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친구들이 당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CO2 1몰에는 몇 g인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자체를 여기서 조금 잡고 갈게요. 일단은 뭐 대략적인 내용은 알았을 테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몰과 양을 상호 전환할 때는 이 일몰의 양이 얼마인지만 알면 우리가 곱셈 나눗셈 잘하니까 일몰의 양만 알면 그냥 곱하고 나누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주셔야 돼요. 당연스럽게. 그러면 우리는 일몰의 양이 뭔지만 알면 몰과 양을 다 상호 전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쌤이 얘기하는 게 일몰의 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고 가자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양적 관계, 이 양론 파트에서 세 가지 양을 배워요. 개수, 질량, 부피를 배우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일몰의 개수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일몰의 개수는 아보가드로가 정의를 해놨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아보가드로가 정의했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고 약어로는 NA, 더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상태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 아보가드로 수라는 건, 즉 일몰의 개수라는 건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종류에 관계가 없다. 즉 내가 탁구공 1몰이라고 얘기를 하면 탁구공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샤프가 1몰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샤프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거죠. 즉 물질 1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물질을 세든 간에 1몰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라는 건 일단은 정리를 해놓고 갑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일몰의 양, 일몰의 질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일몰의 질량을 구하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화학식량에 g을 붙이면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사실 이 화학식량에는 세 가지 화학식량이 있었죠. 우리가 원자량이라는 화학식량이 있었고요. 분자량이라는 화학식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실험식량이라는 화학식량이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냅둔 상태에서 두 가지만 잘 정의를 해봅시다. 일단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쌤이 원자량에 g을 붙이면 그 원자 1몰의 질량이 된다는 거고요. 자, 분자량에 g을 붙이면 그 분자 1몰의 질량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원자량, 분자량 관련된 정의에서 충분히 나오는 얘기고요. 일단 기억하고 있으셔야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자량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원자량 4가지 정도는 외우자고 했죠. 우리가 각 원소의 원자량을 외우자면 탄소는 12로 약속을 했고요. H는 1, 산소는 16, 질소는 14로 약속을 했죠. 정확하게는 H는 1.008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소수점은 떼고 그냥 정수값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12, 1, 16, 14 순서가 조금 잘못됐죠. 이 순서를 바꿔 놓읍시다. 우리가 외울 때는 N이 14고 5가 16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원자분의 2배를 해주시면 되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자가 없다 보니까 그냥 1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거예요. 질량수의 근사값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이런 얘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은 외우세요. 탄소는 12, H는 1, 질소는 14, O는 16으로 원자량은 정의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일몰의 부피에 관련된 얘기로 한번 가봅시다. 일몰의 부피 같은 경우는 일단 상태에 따라서 나눠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체 일몰의 부피하고 액체, 고체 일몰의 부피에 대해서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체 일몰의 부피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면 기본적으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아보가드로 법칙을 정의를 해보면 아보가드로 법칙이란 일정 온도, 압력 조건에서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 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체크해야 될 파트는 일단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을 쓰고 싶으면 얘네들은 다 기체 상태여야 되고요. 일정 온도 압력 조건, 온도 압력이 모두 같아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 기체의 종류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같은 부피 속에는 항상 같은 분자 수가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이게 확장이 돼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 거죠? 일정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용기 내에 들어있는 혼합 기체 전체 몰수 합이 부피와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륨은 넘버 n과 몰수와 비례하게 된다라고 쓰는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혼합 기체의 전체 몰수 합이 부피와 비례한다 했죠. 결과적으로 혼합 기체, 뭐 네온이 2몰 있고 헬륨이 3몰이 들어있어요. 그래도 네온과 헬륨의 종류는 따지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5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써보면 뭐 헬륨이 3몰이고 네온이 2몰 있어요. 자, 이런 실린더가 있을 때 이 부피가 10리터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얘네 전체 몰수, 결과적으로 그냥 기체가 5몰 있다는 거죠. 그 기체 5몰의 부피가 10리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T도 10p기압이라고 해봅시다. 자, 똑같이 T도 10p기압 조건에서 쌤이 여기다가 수소 기체하고 질소 기체를 섞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더해서 3몰이래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들어있는 이 용기의 부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5몰일 때 10리터면 1몰에 2리터가 되니까 3몰이면 여기에는 이 용기의 부피가 6리터가 나오겠다라고 일단 정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기체 1몰의 부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일정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정해진 값을 갖는데요, 그냥. 이건 이제 화투 시간에 PV인 NRT를 이용하면 그냥 온도 압력 조건에서 1몰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건 얘네가 기체의 종류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류에 관계없이 특정한 값을 갖게 되고 그 값은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영도씨 일기압 조건은 22.4리터다라는 건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이건 당연히 외웠다는 생각하에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액체나 고체의 일몰의 부피, 예를 들어서 일몰 부피를 물어보진 않지만 액체나 고체의 부피가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물수로 바꿀 거냐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액체, 고체가 부피가 나왔어요. 얘들 부피가 나오면 일단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얘들을 몰수로 바꾸려면 이거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맞는 얘기죠. 단위값으로 나누면 수적인 개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액체, 고체 1몰의 부피를 측정하지를 않았어요, 사실. 얘는 측정값이 없다는 거죠. 액체, 고체마다 부피도 다 다르고요. 그거를 다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측정하지 않아요. 측정 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액체, 고체의 부피가 나오게 되면 밀도라는 값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밀도를 곱해 주시는 거죠. 밀도는 D라고 쓸게요. density. 자, 그랬을 때 D를 곱하게 되면 weight, 질량이 나올 거예요. 질량으로 환산해서 다시 몰수를 유도하래요. 이 질량을 가지고 다시 몰수를 유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액체, 고체의 1몰의 질량은 알아요, 사실. 1몰의 질량은 분자량에 g을 붙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1몰의 질량으로 나눠주시면 다 몰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어떤 부피가 나왔을 때도 일단 첫 번째로 상태를 보시고요. 기체 상태라면 문제에 주어진 값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액체나 고체가 나오게 되면 얘들을 질량을 한번 바꾼 다음에 몰수를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가볍게 일몰의 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일몰의 양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몰수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기억해 두실 게 쌤이 알려줄게요. 90도씨 일기압 조건의 기체 1몰의 부피는 30리터래요. 자, 그랬을 때 쌤이 CO2 기체를 3몰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물어볼 건 뭐냐? 얘가 몇 개냐? 즉 HCO2 3몰의 분자 수가 얼마냐?
라고 일단 물어볼게요. 자, 두 번째로는 CO2 산물의 질량은 몇 g이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얘는 몇 리터니?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CO2가 3몰이 있대요. 근데 얘가 몇 개냐고 물어봤죠. 그럼 당연스럽게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1몰에 몇 개인데?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농구공이 5개 있는데 몇 g이냐고 물어봤을 때 당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들었죠? 그럼 한 개의 질량이 얼만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똑같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1몰이 몇 개인지 알아야 3몰이 몇 개인지 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 아까 우리가 1몰의 양에 대해서 공부해 본 걸로는 1몰에는 6.02 곱하기 11 3승계, 짧게는 NA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몰이면 1몰의 양만큼 곱해 주셔서 NA 곱해셔서 3NA개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얘가 3몰인데 몇 g이냐고 물어봤죠. 몇 g인 걸 알고 싶으면 얘 1몰의 질량이 얼만데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그 1몰의 질량은 지금 CO2는 분자다 보니까 분자량의 g을 곱해주시면 분자 1몰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분자 1몰의 질량을 구하셔야 되는데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었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CO2의 분자량을 구해보시면 44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CO2 1몰에는 44g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3 곱하기 44는 132g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몇 리터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당연스럽게 1몰에 몇 리터인데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90도씨 일기압 조건, 기체 1몰의 부피는 30리터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30만큼 곱해주셔서 90리터라는 걸 알아차리셔야겠죠. 자, 반대로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 CO2가 90리터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이 친구는 몇 몰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스럽게 얘를 30으로 나누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아까 했던 거죠. 농구공이 150g 있는데 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그 한 개에 몇 g인데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 그걸로 나눠주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CO2가 132g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몇 몰이냐고 했을 때 난 당연스럽게 1몰에 몇 g인데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1몰은 분자 1몰의 질량이니까 CO2의 분자량이 44죠. 그럼 1몰의 질량이 44g이고 얘를 44로 나누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반대로 이렇게 넘어갈 때도 당연히 NA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몰과 양론을 전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막 우리가 몰과 양을 전환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개수, 질량, 부피 세 가지 양이 있는데 이걸 결과적으로 몰로 전환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얘가 132g이 있는데 몇 리터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 양적 관계의 세 가지 개수, 질량, 부피의 교집합이 어디 있냐면 개수, 질량, 부피의 교집합은 이 몰에 있어요, 몰. 그래서 당연히 질량이 나오면 몰을 거쳤다가 몰에서 부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부피를 주고 몇 개냐고 물어보면 몰을 거쳤다가 개수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몰과 양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몇 몰이냐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몰의 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몰과 양을 전환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1몰의 양은 꼭 외워놓고 가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두 번째 원자수, 분자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